이중턱이 지방만 많아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이중턱은 지방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이중턱 유형 셀프 진단법이 있거든요. 이거 해보고 나면 내가 왜 흡입만으로 안 되었는지,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그 자리에서 바로 느껴질 거예요. 이제 거울을 보고 고개를 살짝 들어보세요. 턱 밑에 이렇게 띠가 보인다면은 이분들은 지방을 빼기만 하면 오히려 더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두 수술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핵심 부작용만 쉽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살은 빠졌는데 턱선만 그대로인 얼굴, 혹은 이중턱 지방 흡입했는데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거울 앞에서 멈칫한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중턱이 살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사람들은 이중턱을 지방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피부, 얕은 지방, 근육, 깊은 지방, 침샘, 뼈까지 겹겹이 쌓여있는 다층 구조예요. 그래서 지방 흡입만 하면 되는 사람도 있고 흡입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수술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은 정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살을 뺐는데 턱선은 안 생기는지, 왜 지방 흡입만 하면 티가 안 나는지, 나는 어떤 케이스인지, 여기서 바로 셀프 체크까지 들어갈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10분만 투자하세요. 이중턱이 지방만 많아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이중턱은 지방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은 한 요소일 뿐이고 전체 구조 중에 딱 20에서 30% 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턱 아래에는 피부, 근육 아래 지방, 침샘, 턱뼈, 요렇게 5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서 말하는 지방 흡입은 딱 겉지방만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겉지방보다 속지방이 더 많은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중턱이 심했거나 내가 마른 체중인데도 유독 이중턱은 발달되었거나 살이 쪘다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빠졌는데 딱 이중턱만 이렇게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 속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을 했는데 턱선은 그대로고 목선은 전혀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이런 상태로 겉지방만을 흡입하면 겉은 비어 보이는데 속은 볼록하게 받치고 있어가지고 턱 라인이 절대 날렵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흡입은 했는데 왜 그대로지? 이렇게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이중턱은 지방만 빼면 되는 게 아니라 피부 및 근육 처짐이랑 침샘 볼륨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가장 바깥쪽인 피부에 탄력이 없어져 가지고 처지면 안쪽에 있던 구조물들도 같이 처지면서 이중턱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이중턱에는 넓은 목근, 활경근이라는 게 이중턱을 이렇게 탁 받쳐주고 있는데 얘가 처져 내려오면 마찬가지로 이중턱이 생겨요. 또 어떤 분들은 턱 밑에 이렇게 침샘이 있거든요. 이게 커져가지고 지방처럼 보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뼈가 덜 발달돼가지고 턱 끝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턱 끝 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줘야 피부를 앞으로 탁 당기면서 피부가 아래로 안 처지고 위로 딱 붙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아래로 처지면서 이중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지방 흡입만 하세요 라고 하는 곳에서 수술하면은 효과가 안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이중턱 유형 셀프 진단법이 있거든요. 이거 해보고 나면 내가 왜 흡입만으로 안 되었는지,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그 자리에서 바로 느껴질 거예요. 첫 번째는 겉지방형인지 속지방형인지 확인하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턱 밑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보세요. 피부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뭔가 말랑말랑하는 게 잡히면은 겉지방이에요. 반대로 손가락을 좀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깊게 이렇게 잡아보세요. 뒤에서 뭔가 단단하게 밀어내는 덩어리 같은 게 있다고 느껴지면 속지방인데, 깊은 지방이 잘 안 만져져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세 번째 방법인데, 고개를 이렇게 딱 들고 턱 밑을 집어봤을 때 잡히는 게 별로 없으면은 겉지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보면은 이중턱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속지방이 많은 형태의 이중턱입니다. 대부분이 1번, 2번 혼합형, 그러니까 겉지방과 속지방이 많은 형태인데, 속지방이 많은 분들은 흡입만으로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두 번째, 넓은 목근, 활경근 때문에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 이건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제 거울을 보고 고개를 살짝 들어보세요. 턱 밑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띠가 보인다면은 활경근에 탄력이 없어지면서 이 근육이 벌어져 있다는 표시예요. 이게 심하신 분들은 내 목 밑에 이렇게 닭뼈슬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방을 아무리 빼도 근육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중턱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근육 묶기가 필수예요. 그래야 턱선이 이렇게 평평하게 펴집니다. 세 번째, 침샘 때문에 이중턱처럼 보이는 유형. 턱각 있죠? 이게 사각턱 부위. 턱각 부위 아래쪽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때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크게 만져진다. 그렇다면은 침샘 비대형 이중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애매하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침샘을 누르면요, 신기한 게 입에 침이 막 고여요. 그럼 이게 더 침샘인 게 확실해져요. 이거는 지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절대 지방 흡입으로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무턱형, 즉 턱 길이가 짧은 유형인데요. 이 턱 끝과 목이 거의 이렇게 붙어 보이면은 무턱형이에요. 정면이 좀 애매하다? 그럼 45도로도 이렇게 좀 보세요. 턱이 목과 이렇게 딱 붙어 있다. 그럼 이제 무턱형인 거죠. 이 유형은 지방을 아무리 빼도 턱이 아래로 딱 더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턱선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할 것이 아니라 필러나 지방 이식 같이 턱 길이를 보강해줘야 이중턱 수술이 효과를 냅니다. 다섯 번째는 목살 처짐형, 즉 피부 여분이 많은 유형인데요. 고개를 살짝 들었음에도 턱 밑 피부가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주름져서 주머니 모양으로 접히거나 이렇게 잡았을 때 잡히는 피부가 너무 많다? 이거는 탄력이 저하되면서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분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피부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흡입만 하면은 오히려 피부가 더 쭈글쭈글해지면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방 흡입을 하면서 피부 타이트닝을 꼭 같이 하든지 혹은 근막까지 고정을 같이 해줘야 라인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셀프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턱선이 안 나왔구나 딱 느낌 오셨죠? 그럼 내 얼굴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정답인 거죠. 같은 이중턱이어도 사람마다 해결 방법은 완전 달라요. 첫 번째, 겉지방형. 만지면 말랑 부드럽게 잡히는 지방이 많은 분들, 지방 흡입만으로도 라인이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 딱 예를 들면은 이제 고깃국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기름을 그냥 싹 걷어내기만 하면 끝나는 느낌인 거예요. 해야 할 게 딱 하나라 가지고 효과도 바로 보이고 회복도 바로 빠르고요. 두 번째, 속지방형, 즉 근육 밑에 깊은 지방이 많은 유형. 이게 겉은 얇아 보이는데 손가락 쑥 넣으면 뒤에서 뭔가 단단하게 밀어내는 느낌. 그리고 턱을 들고 살을 잡았는데 잡히는 살은 얇은데 딱 정면을 보면 이중턱은 심한 타입. 이분들은 무조건 표층만 흡입하면 효과가 없어요. 비유를 해볼게요. 이게 이불 아래에 볼링공을 넣어 놔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볼링공을 치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불만 치우는 거예요. 겉만 처리해줘가지고 뭔가 한 것 같지만 턱선 형태를 만드는 건 안쪽 지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겉지방 흡입 플러스 속지방 제거인 거예요. 둘을 같이 해야 나 턱선 생겼네? 이 반응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근육 처짐, 벌어짐형인데요. 고개를 살짝 들어봤을 때 목 아래 삼각형 띠가 보이시는 분들, 이 유형은 지방 문제가 아니에요. 근육이 벌어지고 처져서 턱이 힘없이 늘어나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이걸 흡입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지방은 빠졌는데 근육은 늘어난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턱선이 각이 안 서요. 그래서 정답은 근육 묶기, 근막 고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효과가 엄청나요. 근육이 중앙으로 모여서 딱 평평하게 달라붙는 순간 턱선이 쓱 하고 살아나거든요. 여기다가 겉이나 속 지방이 조금 있다면 그걸 그때 같이 정리하는 거고요. 네 번째, 침샘 비대형. 턱각 아래쪽에 말랑말랑한 덩어리가 크게 잡히는 분, 이건 지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흡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형은 침샘 보톡스 플러스 필요한 경우에는 침샘 일부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해줘도 턱각 모양이 훨씬 슬림하게 바뀌어요. 특히 살이 많지 않은데 턱각이 뭉툭해 보이는 분들은 거의 이거예요. 다섯 번째, 무턱형. 거울을 봤을 때 턱이 거의 목이랑 붙어 보이는 분들, 이건 지방 문제가 아니라 턱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이런 분들이 지방만 빼면 어떻게 되냐면 턱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만 빼버리는 거니까 오히려 뭔가 답답하고 목이 이렇게 더 붙어 보이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답은 턱끝 필러 혹은 턱 끝에 지방 이식 플러스 이중턱에 지방이 있다면 그걸 정리하고 필요할 때 근육을 묶어야 돼요. 턱이 딱 1cm만 길어져도 나 갑자기 V라인이 됐는데? 이렇게 돼요. 여섯 번째, 피부 여분, 탄력 저하형. 고개를 들면 턱 밑이 딱 주머니처럼 접히는 피부가 많은 분들, 이분들은 지방을 빼기만 하면 오히려 더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방 흡입 플러스 피부 타이트닝 플러스 근막 고정, 이걸 같이 해야 피부가 탁 하고 달라붙어요. 그래야만 예쁜 턱선이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중턱 수술은 크게 두 가지죠. 지방 흡입, 근육 묶기. 두 수술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핵심 부작용만 쉽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방 흡입 후 꺼짐. 과한 흡입 또는 굵은 관 사용이 원인인데요. 여러분, 턱 및 지방은 복부나 허벅지처럼 엄청 두툼하진 않아요. 얇은 편입니다. 여기서 지방을 조금만 과하게 빼면 어떻게 되냐면 자갈밭처럼 막 울퉁불퉁해져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 두 가지인데요. 너무 굵은 캐뉼라 흡입관을 사용할 경우 미세하게 조절이 안 되니까 고르게 못 빼요. 한 번만에 훅훅 빠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 층 구분 없이 과하게 빨아버린 경우 지방층이 아니고 피부나 근막 주변을 긁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꺼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잘 몰라요. 왜냐면 붓기 때문에. 근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왜 여기만 쏙 들어갔지?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지방이 제거돼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차오르지가 않아서 회복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방 흡입 후에 울퉁불퉁 구멍처럼 보이는 현상, 이건데요. 이거는 일정하지 않은 흡입이랑 유착이라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현상은 손으로 지방을 부드럽게 흡입하는 게 아니고 기계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을 녹이면서 흡입하는 경우에 좀 더 빈번하게 잘 생겨요. 이 흡입한 부위가 마치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놓은 것처럼 움푹움푹 패여 보이는 현상이에요. 왜 생기냐면요, 지방을 고르게 뺀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많이, 어떤 부분은 적게 빼가지고 층이 삐뚤빼뚤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방층이 원래 얕은 분들은 흡입만 받으면 더 잘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유착. 이게 뭐냐면 조직들이 이렇게 서로 달라붙어 버리는 현상인데, 이게 생기면은 이 패임이 더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장님, 여기 턱 밑에 움푹 들어간 데가 있는데 만지면 자꾸 만져져요. 그리고 이 특정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되게 울퉁불퉁해 보여요. 이게 바로 잘못된 지방 흡입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근육 묶기 후 딱딱하게 줄처럼 보이는 현상, 즉 이 활경근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생기는 좀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환자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케이스이기도 해요. 수술 직후에 한 1주에서 2주는 왜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딱딱하게 줄처럼 있지? 이 고개 돌릴 때 뭔가 좀 뻐근하고 뭔가 만져지는데?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이건 대부분 활경근을 가운데로 묶어 놓은 실이 조직과 융합되면서 붙는 과정에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 세운 기둥이 이제 굳는 과정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부작용으로 오해를 하시고 막 이렇게 꾹꾹 눌러버리거나 마사지를 세게 하다가 오히려 더 붓게 만들거나 터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기억하세요. 2에서 4주차까지는 딱딱하다. 이건 정상 과정이에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이렇게 가운데 줄이 확실히 보인다? 이거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신경 자극으로 생기는 감각 이상. 흡입, 근육 묶기 둘 다에서 아주 좀 드물게 발생하는데요. 턱선 아래에는 작은 신경들이 여러 갈래로 퍼져 있어요. 이걸 살짝 스친 정도여도 한동안 이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만 감각이 살짝 둔한 것 같아요. 웃을 때 살짝 어색해요. 손으로 만지면은 느낌이 둔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큰 신경은 주로 근육 아래에 위치하고 수술 범위보다 더 바깥쪽에 멀리 위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흡입을 잘못해가지고 근육보다 아래쪽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거나 너무 바깥쪽까지 무리하게 수술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신경이 유독 얕게 주행하거나 수술 범위에 가깝게 위치하는 해부학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심하셔도 되는 건 이런 현상은 대부분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오늘은 이중턱 수술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